자, 제 1강 2차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렌티누스 데이죠. 생 발렌타인 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 발렌티누스는 이제 중세 기독교의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의 수호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 발렌티누스는 3세기경 로마의 근처에서 이제 빈민들, 특별히 이제 간질 환자를 치료하는 또는 그들을 돌보는 그런 성인으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성인입니다. 이제 496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성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그 축일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동안 환자와 장애인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런 성자로서 이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성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간질 환자의 수호 성인으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되는데, 독일을 하고 뭐 중부 유럽에서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 발렌티누스와 관련된 예술 작품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아이들의 간질 발작을 치료해주는 수호 성인으로 묘사가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 발렌티누스는 전혀 사랑과는 관련이 없고, 특별히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도 없기 때문에 무관한 사람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32년에 제프리 초서의 시에 이 성 발렌티누스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월 14일 날이죠. 매년 이제 2월에 그 성 발렌티누스를 기념하는 성 발렌타인 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제프리의 초서의 시에서는 하늘의 새와 인간의 짝을 선택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2월 14일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시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간질병 치유자였던 발렌티누스가 이제는 이제 연인들의 애틋한 사랑을 이어주는 그런 낭만적인 열정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들려서면서 이 성 발렌티누스는 이제 그 자본주의의 대량 그 산업과 연관이 되면서 이제 커다란 열풍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84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성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상품이 등장하게 되고, 뭐 이제 이 기간에 2월 14일 기간에 뭐 카드, 서적, 뭐 사탕, 초콜릿,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형태의 장신구들, 뭐 고급 장신구들이 이제 팔려 나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수억 장의 발렌타인 카드가 오고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월 14일 또는 3월 14일 이런 날짜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또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사랑과 관련이 없었던, 남녀 간의 연인적인 사랑과 관련이 없었던 성 발렌티누스의 날이, 기념하는 날이 간질 환자들의 수호 성인에서 이제는 짝짓기의 수호 성인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대량 연예 사업 또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수호신으로서 이 성 발렌티누스가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성 발렌티누스가 처음에는 자비로운 기독교적인 사랑의 전달자에서 이제 낭만적인 어떤 열정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렇게 뭐 짧게는 이제 수백 년, 또 길게는 이제 수천 년에 걸쳐서 이 개념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대나 중세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의미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도 정신이 이제 남아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제프리 소서가 살던 시대였고, 그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인가,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뭐 이성 간의 연애를 떠올리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이제 앞선 그런 초서의 시기와 또는 이제 고대의 시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수백 년에 걸쳐서 어떻게 변해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세기 프랑스 귀족인 이제 프랑스와 드라로슈코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코프에 따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대부분 문화나 역사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나 역사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산업 사회 또는 이제 대량 물량이 오고 가는 이 사회에서 많이 변질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갖고 있던 문화나 전통, 역사의 산물로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두 가지 커다란 이제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비극은 이제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 과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연애 감정 이런 것으로만 이제 남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우정 또는 이제 낯선 이방인들을 돌보는 것,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것도 이제 다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명칭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랑에서 좀 이질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고대 중세에 가졌던 그런 어떤 사랑 개념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퇴보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극은 이제 이런 수천 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성 간의 연애 개념으로 하나로 통합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도출이 되는 거죠. 자, 다양한 사랑이 그냥 이성 간의 연애 개념으로 이제 도출되는 것이 이제 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칫하면 커다란 위험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영혼의 반쪽, 이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이것도 이제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어떤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개인 또는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영혼의 반쪽을 찾을 수 있다. 또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신화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연애 감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 사회에서, 특히 대량 생산 산업 사회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대량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어떤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함몰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영혼의 반쪽, 소울메이트를 찾으려고 하면 이제 할수록 우리 이제 어떤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장을 통해서 좀 고찰해야 될 것들은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사랑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발전시킨다라면 이런 어떤 편협한 사랑 또는 이제 그 세속적인 사랑 또는 이제 자본주의적인 사랑 또는 이제 그런 어떤 물량 공세와 관련된 사랑, 자, 이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시사점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번 강의에서 이 사랑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6가지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들 중에 단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연애 감정, 이걸 이제 에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사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에로스 또는 필리아, 루두스, 프라그마, 아가페, 필라우티아 이렇게 이제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들은 이제 굉장히 다르고 다양하고 또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 매우 신선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에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종합 상자처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제 그 안에 모든 이 6가지 개념들이 다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 다양한 관계들을 이 하나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묶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60대 소년의 사랑이나 그 10대 소년의 사랑이 마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명칭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구분하고 있고, 10대가 사랑에 빠졌어요라고 하는 말과 오랜 세월을 두고서 60대 노인들이 사랑에 빠졌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인스턴트 커피처럼 굉장히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요소가 좀 강하다라면, 우리가 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사랑은 좀 더 진지하고 깊고 오래가는 그런 어떤 사랑들, 그런 사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이제 사랑입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은 그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이제 애욕적인 사랑, 애욕적인 사랑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성욕 또는 이제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에로스라고 하는 건 또 그리스의 신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랑의 신이죠. 이제 로마에서는 이걸 큐피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날개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화살을 쏘는 이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로스의 이제 어머니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입니다. 자, 이제 에로스 또는 큐피드가 이제 날개짓 하면서 날아다니다가 이제 그 반한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면, 자, 그런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이제 신화적인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큐피드도 그렇고 에로스도 그렇고 다 이제 그리스의 사랑의 개념인데, 이 사랑의 개념은 이제 다산의 개념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이제 많은 자식들을 갖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은 자식을 가지고 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그 성욕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강한 에너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로스에 빠졌다, 또 에로스의 하설을 맞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어떤 성욕이나 욕망에 사로잡히고 굉장히 또 위험하고 불장난처럼 어떤 뜨거운 그런 어떤 분별 없는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세기 철학자 프로디쿠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욕망이 갑절이 되면 사랑이고 사랑이 갑절이 되면 광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은 광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는 이제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성적인 그런 능력, 이성적인 통제 능력의 상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대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 또는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남녀 관계에서 이런 광기를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친 듯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반쪽을 만났다, 또는 이제 천생연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틀어지게 되면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그 몰입했던 것만큼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 갈등 관계의 시작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대 문헌에서는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성애, 특별히 이제 그 BC 4세기 5세기경에 아테네 귀족들 사이에 이제 유행했던 하나의 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이 많은 남자하고 나이가 어린 소년 사이에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런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제 파이데라스티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소년애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약간 허망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소년들에 대한 어떤 가망 없는 헌신 때문에 재산을 탕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없는 욕망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욕망이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들, 그래서 광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을 이제 미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에로스의 광기에 이제 빠져서 이제 자기 아내도 버리고 이제 젊은 여자, 또 창녀였던 이제 그 아스파시아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또 이제 그 여류시에 있는 사포는 이제 그 레스보스 섬에서 많은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이런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표현하는 이제 시를 쓰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랑의 이렇게 광기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사랑의 그 장점이면서도 이제 단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에로스에 대한 묘사들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갈라테아에 대해서 이제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랑을 애걸하는 이제 모습이 여기에 있는데, 내 하얀 갈라테아, 그대는 왜 내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오? 그대는 응유보다 희고 청포도보다 눈부시구려. 이런 어떤 그 시적인 어구들을 던지면서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신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 어때 고대 사회의 어떤 문화 규범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 윤리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을 그런 어떤 유부녀나 유부남들에 대한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가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백조로 변신해서 스파르타 왕제 틴다레오스의 아내 레다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이제 황소 모양을 하고 에우로페를 이제 강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오를 꿰려고 구름으로 이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에로스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친 듯한 사랑, 다시 말하면 광기, 마니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이런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외설적인 이제 그 연극에서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뒤에 굉장히 커다란 상처나 아픔들을 이제 남기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죠. 굉장히 뭐 불릴 듯이 일어났다가 또 순식간에 짧으면 이제 몇 개월 아니면 길어도 뭐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식게 되죠. 그래서 또 뭐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런 어떤 열정적인 사랑이 이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추억을 해보면 관능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이런 사랑은 이제 끝으로는 이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제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에로스처럼 좀 약간 저속하거나 육체적인 그런 관계나 아니면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광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고상하고 고결한 사랑으로서 사람들이 서로 맺는 그런 관계들 이건 이제 뭐 남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좀 더 큰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필리아는 이제 우리가 우정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정 그러면 한국말에서는 이제 남자와 남자 사이에 그런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필리아는 단순하게 이제 남자와 남자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자들 간의 사랑, 뭐 또 자기 위의 사람과 또는 자기 아래 사람과 또는 이제 뭐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도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떠나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전부를 다 이제 필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필리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성적인 것과 무관한 어떤 친밀감 전체를 이제 우정이라고 하는 필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특별히 제 8권에서 이 필리아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필리아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사업상의 협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동맹이라든지 서로의 이익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맺는 그런 어떤 결탁, 이걸 또 이제 필리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유틸리티라고 하는 어떤 유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더 이상 이제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면 이 관계는 이 필리아 관계는 이제 깨지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도구적인 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리주의적인 버전이라고 하는 거죠. 공리주의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인데, 뭐 이렇게 이제 협력 관계, 사업적인 협력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이해관계의 기초에서 이런 필리아를 이제 맺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필리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간에 존재하는 필리아죠. 부모와 자식 간에 느끼는 어떤 친밀감과 애정, 또 이제 혈연 관계로 묶인 형제 자매나 또 사촌들, 이런 어떤 관계들은 이제 성적인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더 친밀감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필리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필리아 중에 하나가 또는 이제 그 전쟁 속에서 맺게 되는 그런 어떤 관계, 우리가 보통 이제 전우애라고 하는 거죠. 이 전우애가 이 전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제 그 공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필리아를 공유하는 이제 정우들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페르시아와 많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창에 찔릴 뻔한 또는 이제 죽음 문턱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버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필리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훈련병이든 아니면 이제 뭐 장교든 이 같은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이런 어떤 전우애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후에는 이제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게 되죠.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서로 평등하지 않았어요. 뭐 장교도 있고 이제 밑에 그 병들도 있고, 또 굉장히 부자들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 다 평등하고, 물론 이제 전투가 끝난 다음에 뭐 보상물이라든지 그런 노획물들을 얻을 수 있지만, 뭐 자기가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보상을 바라지 않죠. 여기서 꼭 이겨야만 한다.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돕고, 또 뭐 장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라든지 여기에 이제 충성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그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그 호메로스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우스하고 파트로클로스의 우정, 그런 필리아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킬레우스하고 파트로클로스하고 이제 뭐 연인 관계였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이제 그 전투 중에서 서로의 어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이 전투에서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먼저 죽죠.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킬레우스가 이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트로이에 의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이제 그 전투복을 입고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알게 됐던 이제 그 트로이의 왕자가 헥토르죠. 헥토르가 이제 이 파트로클로스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음을 이제 보고서 아킬레우스가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고, 다시 이제 전투에 복귀하면서 친구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 이것을 이제 영화화시킨 것이 바로 이제 그 영화화시킨 그런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그 어떤 이제 유익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어떤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들을 아무런 그런 제한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그 팔로우, 좋아요, 뭐 몇백 개, 몇천 개 받을 수 있지만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필리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40, 50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과연 내가 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또 믿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내 모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따라줄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사람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필리아를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랑의 이상이 바로 이런 어떤 필리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시는 이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에로스와 그 두 번째 필리아에 대한 사랑을 살펴보고 다음 3차시에서 나머지 다른 사랑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